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차일드 2편으로 흥미로운 일화 5가지를 추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의 원천은 강력한 정보통신과 수송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5 형제들은 강력한 정보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전서구를 사용하였는데 날씨가 나빠 비둘기를 날리기 힘들 때에는 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보상을 줌으로써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도보 해협을 넘나드는 충성심 높은 선장들을 보유할 수 있었죠. 아울러 유럽 대륙을 종횡무진 내달릴 수 있는 마차 수송망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부를 바꿔가며 밤새도록 달렸고 다른 사람들이 닷새 걸릴 길을 나흘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루 차이가 금융세계에서는 잔혹하게 승패를 갈라놓았죠. 예를 들면 1805년 12월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 대승했다는 정보를 먼저 한 형제들은 자신들의 통신망을 통하여 각국에서 오스트리아 채권과 주식을 내다 팔았고, 패전 소식이 전해져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사들이며 유럽의 돈줄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0년 뒤 워털루 전투에서 네이선이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것과 이를 양털깎기 전술이라 부른다는 것은 1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806년에는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자 유럽 대륙은 값싼 영국산 제품을 살 수 없게 되어 공산품 가격이 폭등했는데 로스차일드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은 영국에서 값싼 옷과 식료품, 담배, 커피, 염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신들의 강력한 수송망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본가로 공수했고, 이 물건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뿌려지며 로스차일드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죠. 네이선은 1807년 가문을 대표하여 나폴레옹과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나폴레옹에게 스페인 침공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스페인의 금을 갖겠다라는 것이었죠. 1808년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침공했고 네이선은 직접 스페인의 금을 반출하여 1810년이 되면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금융함 베어링가를 제치고 영국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웰링턴 장군의 부대에 군자금을 송금해주게 되었고, 1814년에는 정식으로 영국 정부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웰링턴 장군에게 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뻗어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금을 모은 뒤 1811년부터 1815년까지 5년간 약 4,250만 파운드의 금괴를 영국군에게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럽 금 유통은 대부분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죠. 금의 독과점 체제가 완성되었고 이후부터는 로스차일드가가 금값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산업혁명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부를 늘렸습니다.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자 영국에서는 철도의 장래성이 화제가 되었는데 선제 투자의 기회를 놓친 네이선이 형제들에게 사업 추진을 권했고 오스트리아의 살로몬이 조용히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고 황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쉽게 철도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되자 여론은 그에게 심각한 비난을 쏟아냈죠. 인간의 육체는 어느 속도 이상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악마의 강철 기계를 타면 눈과 코, 입, 귀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이며 승객들이 질식사할 것이라는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살로몬은 이 위기를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그는 철도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 12,000주를 발행하였고 8,000주는 로스차일드가가 보유하며 나머지 4,000주를 선착순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었죠. 살로몬의 예상대로 철도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막상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선다고 하니까 앞다투어 주식을 신청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금화가 소리를 내면 욕설은 조용해진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훈이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었고 몇 년 뒤 철도는 개통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엄청난 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링컨은 로스차일드가의 대리인인 벨몬트에게 거액의 국채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벨몬트는 국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해주는 대신 연 24%에서 36%의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였죠. 링컨은 이러다가는 남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금융가에게 나라가 먹힐 것이라 판단하여 제안을 거부하였고, 의회로 돌아와 긴 설득 끝에 담보 없이 20년 동안 5%의 이자가 붙는 국채 발행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독자적으로 전시의 법정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죠. 로스차일드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었고, 이후 담보 없는 지폐가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로스차일드가의 금독과점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링컨은 의문의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배후에 로스차일드가가 있다는 음모론인가 싶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바 있죠. 이상 로스차일드가 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